저는 널프 인디 와일드 논문을 발표하기로 했고, 널프 인디 와일드는 뉴럴 레디언스 필드 for unconstrained photo collection이라고 해서 어떻게 정리되지 않은 어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으로 널프를 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널프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널프를 하게 되면 어디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널프 인더 와일드 같은 논문으로 최근에 구글 아이오에서 이머시브 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특정 랜드마크에 대해서 3D 리컨스트럭션이나 뷰 신세시스를 해서 다양한 뷰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 보는 거를 좋아하고 지도에도 관심이 많고 이런 딥러닝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데 쓰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데 쓰이면 재밌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다 싶어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널프 인디 와일드는 널프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문이기 때문에 널프를 살짝 다시 보자면, 널프는 어떤 목표가 포토 리얼리스틱한 노블 뷰를 씬으로부터 렌더하는, 그게 그 자체가 목표였고, 어, 볼륨 렌더링 기법을 사용해서 이거를 짧게 얘기하자면, 어떤 그 복셀, 기존의 볼륨 렌더링에서는 어떤 복셀의 색상이랑 어떤 밀도라고 하는 게 정의되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거 자체를 이제 MLP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널프의 목표이자 구현 아키텍처였다는 거를 지난번에 찰나님이랑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봤던 건데, 그냥 간단하게 수식으로 이렇게 어떤 x, y, z 좌표인 x랑 그 뷰 다이렉션인 d가 들어가서 결국 이 f라는 함수를 완성시키는 건데, 나오는 건 컬러랑 그 컬러에 대한 밀도인 저 시그마가 나오는 거였고, 어, 특정 레이에 대한 식은 이 위의 식과 같고, 뭐 로스는 이 아래의 식과 같았다는 거를 살짝 보면서 콜스 네트워크랑 파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렌더링을 최종으로 했다라는 거를 저희는 계속 봐왔습니다. 근데 이제 널프가 너무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한계가 어떤 거냐면, 널프는 어떤 제어된 설정에서 이렇게 찍은 피사체 오브젝트나 서브젝트에 대한 스태틱한 움직이지 않는 환경에서 잘 동작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은 이 사진에 대해서 건물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낮에 찍었다던가 저녁에 찍었다던가 빛이 바뀐다던가, 이런 베리어블 일루미네이션이나 트랜시언트 오클루더 같은 빛이나 어떤 주변 환경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이미지로 학습을 했을 때는 학습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이거를 보완해서 이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나 정제되지 않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널프로 뷰 신테시스를 잘 해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진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스태틱하다는 거는 덴시티랑 레디언스가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사실 리얼월드 데이터셋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인풋 뷰에 이제 아까 스태틱하게 콘스턴트한 일관성이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즉 두 개의 다른 방향에서 다른 영상에서 같은 위치랑 방향에 관찰된 3D 공간의 한 점이 동일한 인텐시티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문제였고,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단어 두 개로 표현을 하는데, 포토메트릭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야외에서 찍은 사진은 어떤 그 일루미네이션 빛 같은 컨디션이나 그 날의 이런 애트모스페릭 컨디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진이 같을 수가 없고, 이제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는 사진기에서 뭐 핸드폰 카메라든 뭐 어떤 카메라든 오토 익스포저나 화이트 밸런스 같이 이미지 파이프라인에서 수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베리에이션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널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문제는 트랜지언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아까 여기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사람이나 이런 어떤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특정하지 않은 스태틱한 오브젝트 말고 템포럴한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동안 저희가 공부했던 널프의 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널프 인 더 와일드에서는 그걸 어떻게 풀까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널프 인 더 와일드를 줄여서 널프 W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널프 W는 목표가 기존의 널프를 어떤 컨스턴트한 어떤 곳에서 본다기보다 그 이미지 각각에서의 어떤 이미지 디펜던시한 그거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미지 디펜던트 어피어런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트랜시언트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그거는 템포럴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스태틱한 표현에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모델 아키텍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총 두 개로 나뉘는데요. 레이턴트 어피어런스 모델링이라는 거랑 트랜시언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레이턴트 어피어런스 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미지가 이미지만의 그 어떤 빛이라던가 각각 갖고 있는 게 다른데 그런 걸 학습하게 하는 거고, 트랜시언트 오브젝트는 스태틱한 애랑 템포럴한 애를 구분할 수 있게 학습을 하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키텍처인데 좀 이따가 또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총 두 가지로 소개를 됐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 레이턴트 어피어런스 모델링부터 얘기를 하면 그동안은 이미지 인디펜던트한 레디언스를 구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미지마다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빛이 다르다던가 그런 일루미네이션 빛이 다르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표현을 학습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고, 그거를 글로벌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또 다른 논문에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미지 하나하나마다 임베딩 벡터에 어사인을 해서
그 갠 논문을 생각하시면 이미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걸으면서 어떤 선글라스가 씌워지는 모습이 보인다든가 그런 것처럼 이미지 하나를 이미지 벡터에 어사인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뭐 익스포저나 이제 뭐 날씨에 따른 뭐 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항상 이 건물은 스태틱하니까 그런 건물 위에 덮어지는 특별한 펄 이미지 베리에이션 같은 거를 학습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베딩 벡터 하나에 어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로우 디멘셔널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벡터를 기존 MLP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너무 작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XYZ 포지션은 따로 들어가고 위에 초록색 MLP가 지금 어피어런스 관련된 건데, 어피어런스 임베딩이라고 L에 A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글로벌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학습한 그 임베딩 곡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뷰잉 디렉션은 기존의 널프랑 똑같이 그게 들어가고, 또 마지막으로 기존의 널프랑 똑같이 XYZ 포지션이 인코딩 돼서 MLP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록색 MLP에. 그래서 맨 밑에 이미지가 뭐냐면 이 맨 왼쪽이랑 맨 오른쪽에 대한 임베딩 벡터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벡터의 가중치를 조금씩 바꾸면서 인터폴레이션 하면 이 왼쪽 중간에 있는 그림 5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라이트닝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반영한 이 웨이트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크게 스태틱한 이 건물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이제 라이트닝 정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트랜지언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제 사람이나 아까 피켓을 든 사람이나 뭐 자동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새가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오브젝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걔를 이제 스태틱한 그 건물로부터 약간 떼어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위에 아까 말씀드린 초록색 그 MLP를 여기서는 스태틱 헤드라고 부르는데, 파란색 헤드인 트랜지언트 헤드도 추가를 해서 걔를 떼어내는 방법을 요걸로 구성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uncertainty라고 해서, uncertainty라는 저 베타 값을 최종 아웃풋에 추가하는데, 이 uncertainty가 뭐냐면 이거는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uncertainty를 일단 추가를 하고, 이제 그 오클러더를 포함한 어떤 이거를 한다는 의미가 어떤 특정 픽셀에 사람이나 뭐 자동차나 트랜지언트 오브젝트가 특정 픽셀에 들어갈 텐데, 이 픽셀에 관련 부분을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무시를 하겠다는 게 이 uncertainty의 목적이고, uncertainty 값으로 트랜지언트한 물체의 픽셀은 무시되도록 하게 하는 게 요 트랜지언트 오브젝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워가지고 코드를 봤는데, 아까 uncertainty는 어떤 특정한 픽셀에 트랜지언트한 오브젝트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률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관찰된 그 색의 불확실성을 모델링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이 뜻이 확률로 나타내서 여기에 물체가 어느 정도 있을 그런 트랜지언트한 오브젝트가 어느 정도 있을지를 그냥 숫자로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래에 코드를 제가 보고 조금 저는 이해를 하게 됐는데 코드를 보시면은 이 밑에 트랜지언트 베타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불확실성인데 uncertainty인데요. 이게 B의 배치의 1 사이즈로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확률 소프트맥스를 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uncertainty를 널프 W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제가 소프트맥스 식을 갖다 놓은 그 What uncertainties do we need in Bayesian deep learning for computer vision이라는 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서 uncertainty를 넣어서 그 해당 픽셀에 어떤 클래스의 물체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학습 방법을 조금 더 낮게 하기 위해서 uncertainty를 도입을 하는데 거기서 가져온 그 uncertainty를 여기 transient object 헤드에다가 넣어서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소프트X가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소프트맥스로 해서 확률 값을 얻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아래에서 이제 세 가지 그럼 이 파란색 MLP인 트랜지언트 헤드로부터 세 가지 RGB랑 덴시티랑 언설턴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오른쪽 MLP 세타 3, 3의 파라미터를 갖는 식에서 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저기 보이시는 베타 미는 파라미터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트랜지언트 오브젝트는 테스트할 때는 이제 생략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생략을 해서 보여질 수 있는 의미가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맨 왼쪽 스태틱은 진짜 그 스태틱을 렌더링한 거고 B는 트랜지언트만 렌더링을 한 거고 트랜지언트한 엘리먼트를 렌더링한 거고 C는 그 두 개를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뭔가 사람 같은 게 이제 D가 GT라고 보시면 되는데 GT를 보시면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 떼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B 트랜지언트 렌더링 한 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E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 그 uncertainty 그 확률 값의 웨이트를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트랜지언트 오브젝트의 하얀색으로 높다 보니까 더 잘 그런 오브젝트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는 지금까지는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는 세종 로스에 대한 내용인데 식은 최종식은 맨 아래이고 오른쪽은 그 트랜지언트 로스에만 관한 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종 로스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앞에 LI 있는 부분이 트랜지언트 오브젝트 관련된 로스이고 오른쪽은 스태틱한 로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트랜지언트 로스 저는 맨 오른쪽에
있는 텀은 레귤러라이제이션 관련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은 널프랑 완전히 동일하게 파인 모델, 콜스 모델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그 콜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어피어런스 모델링만 사용을 해서 로스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써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를 보면 여기서 사용하는 이 데이터는 여기서 계속 인터넷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토 투어리즘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실제로 카글 같은 경우에 이미지 매칭이나 랜드마크 이미지 리트리버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모든 랜드마크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딱 요 6가지 랜드마크만 선택을 해서 널프라던가 널프 다른 논문들이랑 비교를 합니다. 여기 트레비 폰틴 사크라케를 여기 써놓은 게 총 6가지 랜드마크이고요. 왼쪽이 사용한 이미지인데 실제로 여기 맨 첫 번째에 트레비 분수가 보이는 여기 전부 다 트레비 분수인데 진짜 뭐 다른 곳에 찍어 놓은 것처럼 뷰도 다르고 뭔가 크롭된 위치도 다르고 그런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뷰 신테시스를 잘 한다는 뜻이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비교를 한 결과인데 널프랑 널프 W의 뎁스맵을 그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를 널프는 일단은 그 스태틱한 것 어피어런스 베리에이션이 이제 손상이 돼서 여기 성당이라던가 이 문 같은 게 아예 안개 낀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널프 W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하고 정확한 3D 재구성을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논문에 대해서 비교를 해 놓았는데 일단 NRW라고 해서 요거는 널프 W가 아니라 NRW라는 논문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근데 얘는 보면은 체커보드 이펙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체커보드 이펙트 왼쪽에 그 프라그 올드타운 보면은 거기서 보인다고 하고 그 오른쪽에 파랑색 네모에 있는 첨탑을 보시면 첨탑이 완성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첨탑이 뾰족해야 되는데 오른쪽 사진들 보면 전부 다 뾰족한데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첨탑이 약간 뜯어진 것처럼 돼서 이거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 NRW는 포인트 클라우드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완성되지 않아서 첨탑이 만들어지다 만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널프 같은 경우에는 고스팅 현상이 일어나고 GT랑 비교하면 색깔이 좀 컬러 시프트가 일어난 결과라고 해요. 그리고 널프 A랑 널프 U라는 것도 저는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논문 어떤 아키텍처도 있는데 널프 A 같은 경우에는 널프보다도 약간 포기가 덜 렌더링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널프 U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 표현이 지금 당장의 사크레케르나 프라그 올드타운 타지마할에서는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델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서 어떤 사진에서는 잘했고 요 사진들에선 잘했고 다른 또 이미지에서는 너무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서 베리에이션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로 표현한 결과값인데 보시면
널프 W 같은 경우에는 PSNR이랑 MSSSIM 같은 경우에는 소타를 달성했고, 요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팅 된 게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널프 W가 거의 대부분 베스트를 차지했고, 근데 LPIPS라는 그 매트릭에서는 조금 낮은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이 소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보이는 실험은, 이거는 뭐냐면 그 빨강색 방향으로 뷰로 이 레퍼런스를 바라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지금 저희는 거의 정면을 보고 있지만 왼쪽에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에피폴라 플레인 이미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그 NRW나 널프 같은 경우에, 물론 널프 W도 그쪽에서 바라본 게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선명하지 않거나 문제가, 널프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널프 W는 그에 반해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익스페리먼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미테이션도 써놔서 가져왔는데, 널프 W가 널프에 비해서 어떤 사람의 손을 특별히 거치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어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으로부터 렌더링을 잘 할 수 있지만, 아까 봤던 것 같이 보통 요렇게 이 빨간색에서 보는 뷰 같이 신기한 사진은 잘 없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잘 렌더링을 하지 못해서 렌더링 품질이 저하된다는 리미테이션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과, 널프랑 마찬가지로 카메라 보정 오류에 민감해서 이렇게 흐릿하게, 아래 사진처럼 흐릿하게 재구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널프 W의 리미테이션이고,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아까 임베딩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네. 임베딩 벡터는 어떻게 얻는 건가요? 임베딩 벡터 저도 궁금해 가지고 찾아봤었는데, 네, 임베딩 벡터가 여기 되게 특이한 게 아니라 그냥 네, MLP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네, 단순하게 구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코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네트워크 구조에 보면은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임베딩 벡터도 학습이 되는 형태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게 들어온다는 건가요? 만들어져 있는 게 들어오긴 하는데 학습할 수 있도록 코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아니요, 안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 포지션 임베딩은 같고요. 네, 그 임베딩 하는 부분이 여기 인코딩, 이거는 트랜지언트 인코딩이고, 이 디렉션 인코딩이 따로 있고, 여기를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의미들은 그거를 그냥 겨냥을 한 것 같고,
모델 아키텍처는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베딩 벡터는 학습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 구조에서 모델의 왼쪽에 있는 게 appearance embedding, transient embedding, position, viewing direction이 있는데 viewing direction이랑 position은 학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샘플링 네. 된 거잖아요. 그런 거고 네네. 이제 임베딩 벡터는 저 뒤에 초록색, 파란색 이제 NLP로부터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 되면서 학습되는 어떤 벡터들이고 그 벡터들은 아까 말씀하신 옆에 적혀 있는 rate appearance 모델링과 transient object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네네. 하면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그 지점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 appearance와 transient가 제대로 된 어떤 representation을 가지려면은 네. 쟤네들이 이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어떤 로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appearance의 경우는 이게 밤인지 낮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은 보통 네. 그거에 대한 로스가 있어야 제대로 그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로스 부분에 혹시 그런 파트가 있을까요? 그 로스의 얘기는 없고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여기 제가 세 번째 써놓은 거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레이의 이 관찰된 색인 이 CI를 이 uncertainty라는 거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잠시만요. 제가 여기는 써놓지 않은 것 같은데 논문에 약간 직접적으로 학습을 하지는 않지만 서로 참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느낌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혹시 앞에 페이지 보여줄 수 있나요? 구조 페이지. 네. 제가 여기 첨언을 말씀. 드리면 네. 이건 이제 널프 다른 논문들에서도 이런 어피어런스 같은 임베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경향상으로 이해했을 때는 이제 뷰잉 디렉션이나 XYZ 포지션이나 이런 걸로 이제 널프가 학습하는 거 외에 나머지를 다 어피어런스 임베딩처럼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먼 널프 같은 경우에는 SNPL이라고 해서 휴먼 바디를 가지고 뭔가 모델링을 한 거를 뭐 활용하는 그런 모델 널프의 모델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정말 저는 특이했던 게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자를 막 뭐 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막 내려고 인사하듯이 막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데 너프에서 그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휴먼 바디에 대해서 뭔가 컨스트레인트를 갖고서 했는데 왜 그런 게 학습이 되지 했더니 이런 어피어런스 임베딩에서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는 것처럼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피어런스 임베딩은 뷰잉 디렉션이나 포지션 이런 걸로 학습이 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낮밤이라던가 이런 스타일적인 부분들 등등이 여기에 다 학습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컨트롤은 할 수 없겠죠. 이게 낮인지 밤인지 이런 거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이제 임베딩으로서 갖고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할 때 뷰잉 디렉션이나 XYZ 포지션 이런 거 외에 이제 요소들이 다 어피어런스 임베딩으로 그래서 그런 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uncertainty가 아닌가 싶고요. 불확실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게 다른 논문들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SNP에 말씀 주신 논문에서도 뷰잉 디렉션과 같이 컨캣하는 식으로 좀 어피어런스 임베딩을 학습하나요? 컨캣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기억하기에. 왜냐면은 그 어피어런스라는 특징 자체가 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 둘을 같이 MLP에 넣어서 학습시키는 의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SNPL은 보통 그 민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 사람의 표피 같은 전체적인 네. 쉐입 구조를 주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걔랑 다른 스타일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뷰잉 디렉션과 뭔가 같이 주는 방식으로 처리됐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커버되는 것 같다. 여기서 쓰는 약간 컨벤션 혹은 트릭이 약간 그런 식으로 사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찾아보려고 휴먼 널프를 쳤는데 휴먼 널프가 아니었나 봐요. 다른 널프, 다른 거였던 것 같은데 무슨 휴먼 바디였던 것 같은데 다른 널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사내 세미나에서 그걸 들어서 기억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 로스 파트 혹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크게 3개가 나뉘었던 것 같은데 기존 널프 대비. 여기 아래가 최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위에 있는 로스가 어떤 특정 레이 R에 대해서 이미지 i번째 이미지의 트루 컬러를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 여기서 그 기존 널프랑 똑같이 파인이랑 콜스를 사용을 하는데, 파인 모델을 학습할 때는 요 로스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로스 식을 사용해서 파인 모델을 학습을 하고, 콜스 때는 이제 저거를 제외한 그 아까 트랜지언트 위에 그 레이턴트 어피어런스 모델링에 대한 로스만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게 어떻게 네. 익스플리시트한 텍스처나 스타일을 학습하는 어피어런스 로스 없이 어피어런스가 잘 표현될 수가 있을까가 질문이었는데, 지금 이 로스 보고 좀 생각나는 부분은 저 아이가 그러면 서로 다른 이미지에 대한 컬러 값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밤일 때 컬러 값, 낮일 때 컬러 값이 다를 텐데, 그 MLP가 그거에 맞게끔 웨이트가 학습됨으로써 밤낮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냥 저 렌더 로스 안에 텍스처가 표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아까 그 어피어런스 얘기를 할 때 그 따로 그 어피어런스 헤드를 넣은 이유가
그 웨더랑 라이트닝이랑 익스포저들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지당 GLO 방식으로 우리는 어떤 특정 벡터에 어사인을 해서 학습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말씀하신 게 그거에 타겟팅이 되지 않나 싶네요. 근데 GLO 그 부분은 뭐죠?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GLO 부분은 제가 딥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GLO라는 논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 논문에서는 이제 그거는 VA를 얘기하는 논문이더라고요. 완벽하게 보지는 못하고 대충 봤는데 거기서 이제 뭐 겐이나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렇게 웨이트 조금씩 바꾸면서 어떤 사람이 뭐 백인이 흑인으로 변한다거나 아니면 선글라스 없었는데 있었는데 없었다가 뭐 그런 실험 결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미지 하나를 어떤 특정 임베딩 벡터에 어사인하도록 학습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정도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쟤는 그러면 인퍼런스 때 필요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학습이 다 되고 난 뒤. 이거는 이 어피어런스 임베딩 자체에 필요한 방법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코드에서는 뭔가 이걸로 뭐 로스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지 않아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 단순한 학습할 리니어로 때도 사용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인퍼런스 할 때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는 가능은 하겠죠. 뭔가 임베딩을 어떤 이걸 사용을 하면은 그렇게 되긴 할 거고요.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글로벌 레이턴트랑 이제 로컬 레이턴트랑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낮과 밤이라던가 아까 뭐 이거 외에도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스타일들을 어떻게 막 지역적으로 구분을 한다던가 어떻게 막 가이드를 완벽하게 줄 수 있다던가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하나의 레이턴트로 모든 거를 다 글로벌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레이턴트 안에 뭐 선글라스나 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레이턴트로 다 돼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